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명제와 그 조건을 구분하고 그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먼저 접근해 봅시다. 자,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의 현수, 영미, 지희가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참 거짓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각각 말해볼까요? 자, 현수는 울릉도는 강원도에 속하는 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때요? 맞습니까? 참 거짓을 먼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참 아니면 거짓이겠죠. 판단할 수 있네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라고 하는 학생이 없죠.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에요? 울릉도는 어디에 속했어요? 충북에 속해서 충북, 충청북도에 충북 죄송합니다. 경상북도에 속했어요. 울릉도는 안타깝게도. 자, 그 다음에 영미 볼게요. 울릉도는 독도보다 넓이가 큰 섬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울릉도가 독도보다 크죠. 이건 참이죠. 참이라고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인은 어때요? 울릉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뭐 바람은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판단 불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명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참 거짓을 참이든 거짓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명제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제가 무엇인 줄 알겠죠? 그러면 명제는 현수, 영미, 지희 중에서 누가 명제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거짓과 참을 다 포함하는 이것을 우리는 명제라고 말해요. 얘는 판단 불가인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그럼 거짓인 것은 거짓인 명제라고 말하고 참인 문장은요 참인 명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예들을 다양하게 한번 좀 봐볼까요? 자, 여러분들 명제인 것과 아닌 것을 판단하고 명제라면 참 거짓을 얘기해보자. 코알라는 동물이다. 그렇죠. 참인 명제죠. 참 명제죠. 2 더하기 8은 9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10이죠. 10. 그렇지만 이것은 거짓이고 명제가 되겠죠.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천은 큰 수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큰 수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다. 그렇죠. 명제가 아닙니다.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맞죠? 삼각형의 안에 있는 세 내각을 다 합하면 180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되겠네요. 참명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3 더하기 5는 얼마예요? 8이에요. 근데 7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때요? 거짓이죠. 거짓인 명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명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명제에서는 우리가 가정과 결론으로 문장을 나눌 수 있어요. 명제 중에서. 자, AB가 짝수이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AB가 짝수이면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예를 들어 볼게. 자, 2 짝수이죠. 더하기 4 2도 짝수 4도 짝수예요. 둘을 더하면 6 이거 짝수 맞습니까? 짝수와 짝수를 더하면 짝수 맞죠?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인 명제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꼴이냐면 우리가 AB가 짝수이면이를 선생님이 문자로 P라고 쓸게요. P.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를 선생님이 문자로 알파벳 Q를 쓸게요. Q는 이게 G하고 좀 비슷하게 쓰는데 약간 틀려요. 자, 다시 말하면 P이면 Q이다라고 말할 때 무엇이면 앞에 있는 이 문장을 어떤 문장이면 어떤 문장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앞에 있는 이 무엇이면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른다. 무엇이다 라고 붙어 있는 요 앞에 있는 내용을 뭐예요? 우리는 결론이라고 부른다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무엇 무엇이면의 그 무엇 무엇은 가정, 무엇 무엇이다로 끝났을 때 얘를 결론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바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자, x는 7, 이거는 하나만 다뤄보죠. x는 7이면 3x 플러스 2는 25이다. 무엇이 가정이죠? 무엇이 가정일까요? 그렇죠. x는 7, 이게 뭐예요? 가정. 무엇이면 3x 플러스 2는 25이다. 참인이 거짓인지 관심 없어. 이다로 끝났죠? 그럼 얘는 뭐예요? 결론이다. 그래서 자 7 넣어봐. 3, 7은 21 더하기 2니까 23이니까 25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명제다. 명제는 거짓이 명제고 그 명제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엇이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가정, 무엇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결론이라고 부른다. 자, 가정과 결론 무엇인지 대충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는 기호로 가정, 이게 가정이죠. 가정. 이 가정이면 화살표에서 뭐뭐이다? 결론. 자, 여기를 이 화살표를 나타낼 때 이 앞에 있는 부분을 가정, 이 뒤에 부분을 결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조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조건. 자, 명제와 조건은 좀 달라요. 자,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자. 자, 조건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는 3보다 크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x는 3보다 크다. 잘 생각해봐요. x는 3보다 크다. 여러분,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판단할 수가 없죠. 왜요? 만약에 우리가 이 미지수 x가 4라고 해당하면 x가 4이면 참이 되겠지만 만약에 x가 1이면요. x가 4이면 3보다 크니까 참이 될 수도 있죠. 그죠? x가 만약 1이라면 1은 3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조건은 정의됩니다. 뭐를 포함해야 되냐면 이거 우리 x 이걸 뭐라고 해요? 그래, 변수라고 했죠. 자,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에서 됐죠?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죠.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4일 때는 참이었죠. 1일 때는 어때요? 거짓이었죠. 이렇게 x 값에 따라 변수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건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하면은 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자, 바로 진리집합에 대한 개념입니다. 진리집합. 이건 다시 말하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 그러니까 변수 x 값들의 집합, 모임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체 집합 1, 2, 3, 4, 5에서만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자, x는 홀수이다라는 조건이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기 위해서 x값이 취할 수 있는 애는 뭐가 됩니까? x값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자, 1 괜찮죠? 또 뭐예요? 2는 안 되고 3 되죠? 5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1, 3, 5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조건이 뭐가 돼? 참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전체 집합이 당연히 제공돼야 되죠. 전체 집합 제공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존재할 거니까 제한을 해주고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조건이 뭐가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뭐예요? 모든 원소들의 집합.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우리는 전체 집합으로 뒀어요. 조건을 어떻게 뒀냐면 4보다 작다라고 뒀어요. 그럼 x가 4보다 작다라는 것이 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뭡니까? 그렇죠. 자연수에서만 볼 거니까 1, 또 그렇죠. 2, 또 3, 또 4는 안 되죠. 4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개
원소를 포함하는 이 집합을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이 조건에 대한 진리, 얘를 우리가 조건, 선생님이 문자 P로 해볼까요?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명제는 뭐였어요? 참이든 거짓이든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했죠. 조건은요. 자, 미지수 x를 포함해야 돼요. 미지수 변수 x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인데 그 변수에 따라서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참이 되게 하는 그 x 값들을 모아 놓을 수가 있겠죠. 그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진리 집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 크게 세 가지 개념을 배웠어요. 명제, 조건, 진리 집합.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